오늘은 경자일주 할 차례야. 지난 시간에는 무자일주를 했지. 무자일주는 자수 안의 생각과 불안을 모토가 현실 문제와 책임으로 붙잡는 구조에서 안에서 읽고 현실 문제로 붙잡고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려는 흐름이 강했다면, 오늘 볼 경자일주는 뭐가 다르냐. 경자일주도 밑에 똑같이 자수가 있어. 자수는 생각 그룹이야. 안에서 입력을 받고 상황을 읽고 감정과 불안이 고이는 자리야. 근데 위에 올라간 천간이 다르지. 무자일주는 무토였고 경자일주는 경금이야. 무토가 자수의 생각과 불안을 현실 문제로 붙잡고 책임으로 가져갔다면, 경금은 자수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고 자르고 기준을 세우고 판단해서 정리하는 구조야. 첫 번째, 경자일주는 성격이 아니라 흐름으로 봐야 한다. 경자일주를 일반 사주로 보면 경금이니까 차갑다, 자수니까 생각이 많다, 식신이니까 표현이 있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만 보면 경자일주가 왜 조용히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단호해지고 참고 있다가 갑자기 선을 긋는지, 왜 감정으로 말하기보다 판단으로 정리하는지를 알아야 해. 경자일주는 단순히 차가운 사람이 아니야. 자수에서 생각과 감정이 고이고 그 안에서 흐름과 근거를 읽은 뒤 경금으로 기준을 세워.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구조야. 자수에서 무엇을 읽고 경금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기준을 정리하는지를 우리는 그 흐름을 봐야 해. 두 번째, 자수. 자수 안에는 읽고 분석을 하지. 경자일주 밑에는 자수가 있는데 그 자수는 입력을 받는 자리야. 사람 말투, 표정, 분위기, 관계, 온도. 이제 상대 반응이 자수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자수로 그걸 읽겠지? 어떻게 읽어볼까? 경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지? 이 사항은 어디가 이상하지? 이 말은 그냥 한 말인가? 반복되는 패턴인가? 이 관계는 계속 가도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수가 이제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 그러면 경자일주는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오히려 말하기 전에 안에서 이미 보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있어. 지장간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잖아? 경금일주도 자수 안에 지장간을 봐야 해. 임수는 큰 흐름을 읽는 힘이고 전체 맥락, 상황, 방향, 관계 흐름, 외부 변화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경자일주에 대입을 해보면, 경자일주에서 자수는 이 큰 흐름을 어떻게 읽냐, 이 관계가 어디로 흐르는지, 이 사람 태도가 원래 이런지, 이 사항이 반복되는 흐름인지를 읽으려고 해. 그리고 계수는 세부 근거를 만든다 했잖아. 세부 근거는 말투, 표정, 디테일, 반복된 말, 작은 행동 차이까지 잡는다고 했어. 그러면 경자일주의 자수는 이 디테일을 어떻게 잡아볼까? 아까 그 말투가 걸렸지. 저번에도 비슷하게 넘겼어. 뭐 말과 행동이 다르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경자일주는 갑자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야. 안에서 임수로 흐름을 읽고 계수로 근거를 모으고 그 모은 거를 경금으로 기준을 세우는 거야. 밖에서는 단호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분석 과정이 시작된 거지. 그 네 번째, 경금은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는 거야. 이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쇠나 칼이 아니야. 복잡한 것을 자르고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고 선을 긋는 방향으로 봐야 해. 그러니까 자수 안에 생각이 고이면 경금은 그걸 감정으로만 두지 않고 이게 맞나 이게 아닌가, 이 선은 넘은 건가, 이 관계는 계속 둘 수 있나, 이건 정리해야 하나, 이렇게 판단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경자일주는 감정이 없어서 차가운 게 아니고,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바로 쏟기보다 기준으로 정리하려고 해. 이건 괜찮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선을 넘었다, 이건 여기서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자꾸 내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경자일주의 경금이야. 그 다섯 번째, 작동 흐름을 보면 경자일주의 흐름은 처음에 입력으로 들어와. 그러면 임수로 큰 흐름을 읽고 계수로 세부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천간, 경금으로 기준을 세워. 그리고 판단하지. 그리고 선을 그어. 그 다음 관계. 이게 이제 경자일주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 여섯 번째, 십성을 보면 경금 기준의 자수는 식신이야. 경금한테. 그리고 자수 안에 지장간을 보면 임수는 식신이고 계수는 상관인데, 식신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힘이고, 상관은 기준을 의심을 하고 틀린 것을 지적하고 다르게 표현하려고 하는 힘이야. 그러니까 경자일주의 자수는 단순히 생각만 고이는 게 아니야. 안에서 분석한 것이 말과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말은 선을 넘었어. 이 방식은 오래 못 가. 그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수 있지. 여기서 중요한 건 경자일주의 말이 그냥 감정 표현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야. 이제 속에서 이미 보고 비교하고 근거를 모으고 경금으로 판단을 하고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말하면 날카롭게 들릴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그 말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고 정리된 판단으로 나오기 때문이지. 그 7번째, 현실 작동으로 보면 이제 현실에서 경자일주는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해 보일 수 있지.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분석하고 있어. 상대의 말, 태도, 반복되는 행동, 관계의 흐름, 내가 느낀 불편함, 이런 걸 그냥 흘려보내질 않아. 무자일주가 자수의 불안을 현실 책임으로 붙잡았다면 경자일주는 자수의 생각을 판단 기준으로 정리하려고 해. 그래서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 감정으로 터뜨리기보다 안에서 계속 보는 거지. 이거 한 번 실수인가? 뭐 반복되는 문제인가? 내가 이해해야 할 일인지, 선은 넘은 건지, 정리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분석을 해. 이제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자기만의 기준이 잡혔지? 그럼 이제 단호해지는 거야. 그럼 이제 경제일주는 참다가 터뜨린다기보다 참다가 정리한다에 가깝겠지.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이상은 두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계속 약속을 어겨. 처음에는 뭐 처음 한두 번은 경자일주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뭐 바빴나 보다. 뭐 사정이 있겠지, 그 사람도. 그런데 반복되면 자수가 계속 감지를 해. 이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보내. 한두 번이 아닌데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아? 뭐 이건 반복 패턴이야. 그래서 경금이 이거를 기준을 세우는 거야.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 사람하고 거리를 둬야겠다. 그 뒤로부터는 말을 줄이고 연락도 줄고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어. 이게 경자일주의 방식이야. 크게 싸우지 않아도 속으로 기준이 세워지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경자일주는. 이거를 이제 경자일주가 잘 쓰면 복잡한 사항을 정리할 때는 힘이 좋아. 그렇겠지? 왜냐면 다 세부로 나누고 결정하고 나누고 자르고 분석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감정에 휩쓸리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 너무 조급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너무 빨리 기준을 세우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 뭐 일적으로 보면 기획, 분석, 상담, 검토, 기준 세우고 정리하는 일, 문제 해결 이런 데서 힘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경자일주는 뭐 분위기에 끌려가기보다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이제 선을 긋는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이건 아니다, 이건 정리해야 한다, 이 선은 지켜야 한다. 이 판단이 근데 경자일주의 힘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경자일주가 살아가는 힘이니까. 이게 없으면 경자일주는 목표가 없어지고 인생의 뚜렷한 방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자일주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힘이고 자산인 거야. 반면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너무 빨리 판단으로 굳어질 수 있지. 자수해서 감정이 불안으로 올랐어. 그런데 경금이 그걸 바로 자르려고 해. 그러면 아직 충분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자일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이야. 뭐 이 사람은 아니다, 이 관계는 끝이다, 이 말은 무조건 선 넘은 거야, 더 볼 필요도 없어, 할 수 있단 말이야. 다만 이게 문제는 상대에게 설명할 시간도 없이 자기 혼자 판단으로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편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왜 갑자기 멀어졌지? 왜 쟤는 나랑 갑자기 말을 안 해? 내가 뭐 잘못했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경제일주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니잖아. 계속 쌓았던 거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를 어느 순간 기준이 나한테는 세워졌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상대편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경자일주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니다. 여기서 경자일주의 해결 포인트를 보자면 경자일주는 판단력을 없애면 안 돼. 미안, 알람이 울려서. 그리고 복잡한 걸 정리하고 기준을 세우고 선을 긋는 거는 경자일주의 힘이라고 했지. 장점이야, 이게. 다만 이제 모든 이제 감지하는 거를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첫 번째, 분석과 판단을 구분해라. 분석은 정보를 보는 거고, 판단은 결론을 내리는 거야. 느꼈다고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정보를 더 봐야 해. 둘째, 선을 긋기 전에 확인해라. 이 사람은 아니다 하기 전에 내가 느낀 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해. 셋째, 정리하기 전에 말해라. 속에서는 이미 끝나버리면 상대는 이유를 모를 수밖에 없어. 나는 이 부분이 반복돼서 불편했어. 뭐 이 선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상대편도 경자일주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지. 넷째, 단점은 마지막 선택으로 둬야 돼. 경자일주는 자르면 깔끔해지잖아.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른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거든. 기준을 세우되 설명하고 조절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구조화 정리를 해보면 경자일주는 자수의 고인 생각을 경금으로 잘라내서 감지를 판단과 기준으로 바꾸는 구조야. 그리고 그 경금은 자수의 생각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선을 긋고 관계를 다시 재배치해. 그래서 경자일주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사람이야. 문제는 판단이 아니라 그 판단이 너무 빨리 결론으로 굳어지는 거에 있어. 그래서 경자일주의 핵심은 판단을 버리는 게 아니라 판단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지. 한 줄로 정리하면 경자일주는 자수 안에 임수로 흐름을 읽고 계수로 근거를 만든 뒤 경금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서 필요한 선을 긋는 사람이다. 다음 시간에는 임자일주를 할 거야. 무자일주가 자수 안의 생각과 불안을 무토의 현실과 그 문제를 책임으로 붙잡았다면 경자일주는 자수 안의 생각을 경금으로 판단하고 자르고 기준을 세우는 구조였어. 근데 임자일주는 자수 안의 생각과 감정이 임수로 더 깊게, 더 넓게 확장하는 구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임자일주가 단순히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흐름을 크게 보고 깊게 느끼고 쉽게 단정하지 않는지 구조로 풀어볼게.